여러분 조총련은요 주체 사상의 산하, 주체 사상의 산하입니다. 오늘 이제 장경태 김병민 논쟁을 한 김에 제가 조총련 한번 싹 털어드릴게요. 무슨 다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소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게 주체 사상의 산하 조총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축사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다. 자, 김정은이 장학금 내려주는데요. 그 없는 돈에 장학금을 줍니다.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죠. 태양절이 4월 15일인데, 그때마다 이거를 돈을 챙겨줘요. 그래서 2억 6,7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억 3,800만 원 정도인데, 교육 원조비, 장학금, 이렇게 되고, 태양절 때마다 조총련에 빠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조총련을 주체 사상의 산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다소예요, 다소는. 다소 같은 소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소 친북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조총련이 다소 친북이면요. 친북 종북이지. 친북 종북. 완전히 그 주체 사상 그 자체인데. 응? 근데 그걸 뭘 개소리를 하는지. 자, 여러분. 조총련의 법적 위상은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 있어서 그냥 학교예요, 학교. 어떤 학교? 국제학교죠. 지들끼리 이제 북한 따르는 제1동포들이 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국제학교입니다. 거기에 국제학교에서 나라에 보조금 받고 지원금 받아요. 그 보조금 받금 일본은 조총련에게 지원금,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국내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몽당연필이라는 데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 제가 말하고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보도 한번 보시고 또 재밌는 것도 얘기할게요. 조총련 의장이에요. 조총련 의장한테 보내는 축전 내용 보여드릴게요. 2023년 2월 2일. 네, 미키누님 감사합니다. 요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조총련 의장의 생일 축전, 주체 위협 영원한 동반자. 주체 위협 영원한 동반자. 네, 이렇게 생일 축전을 보내는데 요게 다소 친북이다. 다소 친북인데 요런 정도의 생일날 축전을 보낸다. 의장님 생일날 축전을 보내주는데 다소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 텐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총련을 법적으로 있잖아요. 법적으로 판단이 돼 있어요. 여기서 대법원 판고 70년에 1970년은 뭐 독재 시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는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니네 그런 입장일 수 있겠는데 민주당 애들은. 그런데 여기 있어요. 1970년 10월 11월 24일 선고 70도 1860 판결 방공법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판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조총련은 반국가단체 피고인은 제1조선인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계를 지지히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판결에서 이미 반국가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로도 그리고 1970년에 저 판결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 나와 있는 거 니네가 찾아와. 나는 못 찾겠는데 이 장경태 의원이나 민주당 니네가 이걸 찾아와 봐. 어? 못 찾을걸요? 네. 조총련은 반국가단체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조금 얘기해드렸잖아요. 여기 도와주세요. 트위터 올린 사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트위터 올렸는데 제 계정이 왜 정지되어 있는지 트위터 팔로워 수가 되게 많았는데
돈 내라고 했는데 돈을 안 내서 그런가?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문성근입니다. 제1조선학교를 돕는 몽당연필, 8월 연필데이, 윤미향 선생 강연. 네, 이렇게 연필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얘들 감성이요. 이렇게 강연비 5,000원에서 문성근이 이 몽당연필 이렇게 돼 있는데, 몽당연필은 조청년 그리고 여기서 이 뭐 김복동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되면서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흔적을 보면 요렇게 활동돼 있는 내역들 같은 거, 마지막 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김복동의 희망, 몽땅 연필, 정의연 다 고기서 고기, 사람이 고기서 고기, 인적 교류나 뭐로 보나 활동이 일어나 다 고기서 고기인 같은 물이다. 그리고 이게 정식 몽당 연필의 정식 단체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몽당 연필 요러니까는 그냥 진짜 단체 이름이 몽당 연필로 아는데, 조선 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 연필입니다. 조선 학교와, 그러니까 조총련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상 거의 조총련이죠. 조선 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 연필, 이게 단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 홈페이지 구석을 구석구석 찾아야 돼요. 이거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한국사회에 제1조선학교의 존재를 알려나가는 일,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 연대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이게 이제 이 단체의 풀네임인데, 여기서 몽당연필 요거로만 쓰고 있죠. 요거로만 쓰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굴 것 같으세요? 대표자가 누구냐면요, 대표는 권혜우 씨입니다. 몽당 연필의 대표는 권혜우 씨예요. 네, 권혜우 씨 배우 아시죠? 그분이 몽당 연필의 대표입니다. 2011년에 설립됐고요. 자, 조선학교는 조청년과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왜 한국시민단체가 지원을 해야 하죠? 조선학교는 조청년과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가 조선학교인데, 거기를 왜 한국시민단체가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단체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고교 무상화 제외가 돼 있는 거, 조선학교 차별 철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은 고교 무상화인데 거기서 제외가 돼 있고, 조선학교가 차별을 받는다, 그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본 공교육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공교육 밖에 있죠. 커리큘럼도 달라. 일본의 공교육하고 커리큘럼도 다르고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해서 일본이 왜 지원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 같은 건데요. 일본 내 국제학교인데, 그리고 커리큘럼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짜는 일본 공교육 체계 내에 있지 않은 국제학교를 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일본이 그걸 가지고 또 반일 선동을 하고 저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일본인들한테 저렇게 차별받는 동포학교를 우리 시민들이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조총련 계열의 교육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조총련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 정부에다가 돈을 요구하냐 이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왜 한국 시민들이 저기다가 돈을 갖다 대죠? 이게 권혜요나 문성근이나 윤미향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걸 자세히 따져봤을까요? 왼쪽 시민들이요? 모르죠, 여러분. 왼쪽 시민들은 이거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너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내가 거기 있어봐서 아는데, 이런 내용을 알 리가 없어. 이런 내용을 알면서 지원하는 인간들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좋은 일 한다. 문성근이 좋은 일 하니? 아유, 저렇게 얼굴 팔림 권해요. 문성근이 하는데 설마 저게 빨간 게 물들었겠어. 그리고 빨간 저 사람들이 빨갛다고 물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그놈들이 다 극우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죠. 에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죠. 쟤네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몽당 연필 이렇게 정의기억연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애들 저러고 있고요. 아우 기가 막힌 애들. 아유 뭐 뻔하죠. 그리고 여기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인스타그램 하나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하나 볼게요. 인스타그램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래요. 윤미야, 몽당연필 후원주점에서 나오는 길에 인증장 사진으로 남깁니다. 연기 잘하는 윤재문 배우님도 오셨습니다. 권혜호 대표님도 아주 열심히시네요. 권혜호 대표? 몽당연필 대표입니다. 야, 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자 코미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요? 이목상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목상 얘기는 이거를 이슈화시킨 저로서는 되게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연도 여성을 성범죄한 이목상에 대해서 정의연도 규탄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뭐는 반대하냐? 작품 철거는 안 된다. 이목상은 규탄하지만 작품 철거는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 보도로 나왔는데 서울시의 기억의터 철거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목상 작가의 기억의터 작품 대지에 놓은 세상의 배꼽을 철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못한 할머니들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건요. 이목상 작품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반대하는 작품을 성폭력 범죄자가 만들었다라는 건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될까요? 성추행의 성추행이 아니죠. 성폭력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한다는 기념물을 강제추행 범죄자가 만들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건가? 제가 누구보다도 범죄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뭐 이런 거야?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횡령범을 기념하는 횡령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는 윤미향이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코인 사기 피해자들은 김남국이 만들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잡범들에게 피해당한 사람들 위령탑은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들면 되겠네. 니네 논리가 뭐 그런 거냐? 네, 뭐 그러해?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 조청년하고 쭉 얘기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꼬라지 여러분 어떠세요? 꼬라지 이제 예술 아닙니까? 이 조청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몽당연필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진짜 이 주체사상 절레절레합니다. 절레절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